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장 단원 예상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네. 기하 평균 계산한 것도 실기 가면 잘 나옵니다. 반드시 필기서부터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금속 탐지 공정에서 측정한 트리클로로에틸렌 농도가 다음과 같다면 기하 평균 농도를 계산하라. 그죠? 자, 지금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농도가 주어졌습니다. 자, 기하 평균을 계산하는 공식은 두 가지입니다. 로그 GM은 해서요, n분의 개수죠, 그죠? 5, 6, 7개니까요. 7분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로그 첫 번째 값, 로그 두 번째, 7번째 값을 다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로그 GM이니까요. 나온 값에 로그를 깨야 됩니다. GM은 10분의 계산한 값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또는 두 번째 공식은 GM은 해서 루트 측정치를 전부 다 곱해줍니다. 곱해주고요. 측정치의 개수가 7개죠. 7루트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식이 간단해서 두 번째 식으로 계산합니다. 루트하고요. 101, 45, 51에서 40까지를 다 곱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루트. 그죠? 자, 요거 계산기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지만요, 이게 없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학용 계산기 구매하신다면 반드시 이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루트, 보통은요,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모, 그죠? 그래서 루트만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트, 네모, 네모. 다시 말하면 여기에도 내가 값을 넣고, 안에도 값을 넣겠다. 요겁니다. 요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요 버튼이 계산기마다 달라요. 자, 어떤 버튼이 있고 그 위에 루트, 네모가 작게 되어 있다. 그죠? 이 버튼이 요 작은 거는 좌측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죠? Shift를 누르고 요 버튼을 누르면 요게 뜹니다. 자, 그리고 요 키를 누르면 여기에 먼저 커서가 갑니다. 그죠? 이 자리에 7을 넣으시면 돼요. 7 넣으시고요. 화살표를 가지고 보면 커서 이동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계산기에. 화살표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괄호 위에 걸 넣어주시는데요. 괄호하시고 101 곱하기에서 마지막 40까지 괄호를 해주셔야 루트가 괄호 끝까지 가는 겁니다. 공학용 계산기가요. 자동으로 괄호가 있는 게 있고 괄호 없는 게 있습니다. 괄호를 안 하고 루트 101, 그 다음에 45 하면 루트 값이 101까지만 가고 뒤에 값을 루트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산해도 값이 안 나옵니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괄호 때문인데요. 괄호에서 괄호까지 하면 루트가 괄호 값 끝까지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계산기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5.23인데요. 지금 단위가 ppm이다라고 했으니까 실기라면 끝에 ppm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몇 ppm인가 물었기 때문에 문제 단위가 있기 때문에 단위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측정값이 17, 5, 3, 13, 8, 7, 12, 11대 통계적인 대표값이 지금 9.0입니다. 다음 중 어느 통계치에 해당하는가 했는데요. 일단 이 값을 크기 순서대로 지금 했습니다. 17, 13, 12, 10, 8, 7, 5, 3. 큰 값부터 순서대로 했거든요. 자, 1, 2, 3, 네 번째가 10이고요. 자, 이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8입니다. 자, 측정값이, 중앙의 값이 두 개가 나온다, 그죠? 이럴 때는 중앙값은 요 두 개의 평균값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0 플러스 8 하면 9가 되죠. 그래서 바로 9는 뭐냐면 중앙값입니다. 자, 측정값들의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넘어갑니다. 누적 오차 역시 실기 대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측정한 측정치가요. 유량, 측정시간, 회수율, 분석에 의한 게 15%, 3%, 9%, 5%였습니다.
자, 유량에 의한 오차가 개선이 되어서 15%가 10%로 감소되었다면 개선 전 측정치의 누적 오차와 개선 후 측정치 누적 오차 차이는 얼마인가? 개선 전하고 개선 후 누적 오차 차이니까요. 우선은 유량을 개선하기 전에 누적 오차부터 계산합니다. 자, 누적 오차는 공식 보겠습니다. 루트 하시고요. 측정치의 제곱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값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 값 제곱, 세 번째 값 제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시라고 적으면서 해보겠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누적 오차는 루트 하시고요. 첫 번째 1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죠. 계산하니까 18.44, 단위는 %가 나왔습니다. 개선 후의 누적 오차입니다. 15가 10으로, 그죠? 유량이 개선되어서 10의 제곱, 나머지 동일하게 3의 제곱, 9의 제곱, 5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하니까 14.66%입니다. 누적 오차의 차이를 계산하라 했으니까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3.78%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기에는 잘 안 나와요.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필기에도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별표 붙이고, 그런데 요거는 화학의 기본이 너무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시간을 들여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보시고요. 해설을 읽고 강의 내용 들었는데 이해된다 하면 푸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다른 문제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기에서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자, 0.01몰 농도의 NaOH 용액의 농도는 단 Na,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몰 농도라는 건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뜻합니다. 자, 1몰이다라는 건 용액 1리터 속에 NaOH가 40g, 한 분자만큼 녹아있는 거예요. 왜 40g이냐면 Na의 원자량이 23입니다. O는 16이고요. H수소는 1이에요. 더하면 40인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0.01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1몰 속에 40g이 녹아있잖아요. 그러면 0.01몰 속에는 용액 1리터 속에 NaOH가 0.01이니까 100분의 1밖에 없겠죠. 0.4g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미리그램인가 1리터 속에 몇 미리그램 있다로 표현하기 때문에요. 0.4g은 400mg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0.01몰의 NaOH 용액은 자, 1리터 속에 400mg이 녹아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400mg per 리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포화 농도 역시나 실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틸렌 글리콜이 20도씨 1기압에서 증기압이 0.05mmHg입니다. 공기 중에 포화 농도인데요. 단위를 보셔야 됩니다. ppm은. 사실은 포화 농도 3과목에 가면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산업위생은 이게 과목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다른 타과목에도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공부하고 3과목 다시 공부합니다. 자, 포화 농도 ppm일 때는요. 대기압이죠. 1기압이 760mmHg입니다. 분해 주어진 물질의 증기압 역시나 단위가 똑같죠. 760mmHg. 단위가 생략하고 없습니다. 근데 ppm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예요. 큰 단위가 작은 단위로 바뀌어야 되니까 곱하기 10의 6승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퍼센트로 바꿀 때는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 되죠. ppm으로 바꿔줄 때는 곱하기 10의 6승 하면 ppm 단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압 760mmHg 분의 현재 증기압 0.05mmHg. ppm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의 6승 하면 65.79 ppm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포화 농도를 계산하라, %로 계산하라고도 나옵니다.
자, 만약에 퍼센트로 계산한다면 760분의 0.05 곱하기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 값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누적 오차 좀 전에 풀어봤죠, 그죠? 다시 공식 기억하기 위해 반복합니다. 유량, 측정 시간 회수율 분석에 의한 오차가 8, 2, 6, 3%입니다. 누적 오차 계산하라. 누적 오차는요, 루트 하시고 주어진 값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6의 제곱, 3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단위는 오차의 단위는 퍼센트라고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치에 통계 처리에 활용되는 변이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편차의 제곱 합들의 평균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변이 개수는 산술 평균분의 표준 편차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산술 표준 편차와 산술 평균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편차 제곱 합들의 평균이다. 틀린 설명이죠. 하지만 통계 집단의 측정 값들에 대한 균일성, 정밀성 정도를 표현하는 건 맞아요. 네, 앞에 설명 틀렸습니다. 1번이 틀린 것이고요. 측정 단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산출되며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단위가 서로 다른 집단이나 단위가 서로 다른 집단 특성값의 상호 산포도를 비교하는 데 이용될 수 있고요. 평균 값의 크기가 0에 가까울수록 변이계수 의의는 작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파란색 별표 붙여보겠습니다. 자, 3000ml에 0.004몰의 황산 용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5몰 황산을 이용할 때는 몇 ml가 필요한가? 아까 거보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몰이다라는 건 용액 1리터. 다시 말하면 1000ml 속에 용질이 5몰이 녹아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0.004몰은요,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0.004몰 녹아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리터는 1000ml죠. 지금은 3000ml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3000ml의 0.004몰의 황산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까 용액 1000ml 속에 0.004몰이 녹아있는 게 0.004몰 농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0이 아니라 3000ml니까 3배가 큰 거죠. 3 곱하기 0.004몰을 해야겠죠. 그러면 0.012몰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000ml 속에 아까 5몰이다라는 건 1000ml 속에 용질이 5몰 녹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ml 속에 5몰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012몰이다, 그죠? 몇 밀리터, 0.012몰은 몇 밀리리터 속에 녹아 있겠는가? 이렇게 밀리리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세울 때요, 밀리리터 대 몰 했다, 그죠? 그러면 요 밀리리터는 모르니까 x 밀리리터 대 지금 몰은 0.012몰이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겁니다. 자, 양가의 것끼리 곱한 건 안의 것 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5x는 1000 곱하기 0.01입니다. x는 하면 곱해져 있는 5는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나누어줍니다. 1000 곱하기 0.012 나누기 5 하면요. 2.4ml가 답이 됩니다. 역시나 이것 때문에 화학을 다 지금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요령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시면요. 답이라도 체크하시고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령껏 알아서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다음 중 핵산의 부분압이 100mmHg입니다. OEL이 500ppm이었을 때 VHR을 계산하라. VHR은요, TLV분의 C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3과목 가면 다시 배웁니다. 지금 그냥 공식 보고, 한번 보는 정도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증기 위험화 지수인데요. 이 노출 기준 중에 이 물질의 발생 농도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위험해지는가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VHR은요, 보다시피 단위 없죠.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공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요,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서 TLV분의 C인데 단위를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TLV는 지금 500 ppm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500이고요.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자, 위에는 C입니다. 농도인데요. 현재는 부분압이다라는 건 대기압 760mmHg 중에서 증기가 차지하고 있는 압력이 100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워볼게요. mmHg, mmHg 없어졌고요. 아까 1000ppm에서 ppm도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단위 없애버렸습니다. 곱해서 그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263.16이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은 상과목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면 그냥 파란색 별표 한번 보고 지나가는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압 평균 앞에서 나왔습니다. 실기도 잘 나옵니다. 어느 작업장에서 톨루엔 농도를 측정하니까 23.2, 21.6, 22.4, 24.1, 22.7 ppm을 각각 얻었습니다. 네, 기압 평균 농도 계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기압 평균 계산한 거 두 가지 있었습니다. 로그 GM은에서요, n분의 로그 x1, 로그 x2 다 더해도 됩니다. 그죠? GM은에서요, 루트 n 루트죠. 그죠? 안의 값을 다 곱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요. 예, 5루트죠. 그죠? 5루트 하시고요. 안의 값 23.2, 21.6 해서 마지막 22.7까지 곱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루트, 네모, 요거 이용하신다 그랬죠? 여기다 5를 넣으시고요. 괄호 안에 요 곱하는 값들을 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2.7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변이계수가 또 나왔습니다. 산업위생 통계에 적용하는 변이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변이계수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변이계수는 산술 평균분의 표준 편차 곱하기 100에서 %다. 그죠? 산술 평균분의 표준 편차 곱하기 100입니다. 이 변이계수는요, 통계 집단 측정 값들에 대한 균일성, 정밀성 정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업위생 통계에서 측정 방법에 대한 정밀도를 나타내는 게 변이계수가 됩니다. 평균 값의 크기가 0에 가까울수록 변이계수의 의의는 작아진다. 평균값의 크기가 0에 가깝다면 변이계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측정 단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산출되고요. 백분율 %로 나타냅니다. 단위가 서로 다른 집단이나 특성값의 상호 산포도를 비교하는 데 이용되는 게 변이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네, 읽어볼게요. 통계 집단 측정 값에 대한 균일성, 정밀성 정도 표현한다. 맞다, 그죠? 표준 오차에 대한 평균값의 크기다. 틀렸죠? 단위가 서로 다른 집단, 특성값의 상호 산포도, 값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나 산포도 비교하는 데 이용됩니다. 평균값의 크기가 0에 가까울수록 변이계수 의의는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금방 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시 유량, 측정 시간, 해수율, 분석에 대한 오차가 주어졌습니다. 누적 오차를 계산하라. 그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다 보면요. 다 풀면 공식 암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중복 문제 넣어놨습니다. 누적 오차는 값들의 제곱을 더하라 그랬죠. 그죠? 20의 제곱, 15의 제곱, 10의 제곱, 5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27.399고요. 오차에 대한 단위는 %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 붙여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갑니다. 이것도 3과목 문제. 그죠? 예, 그런데 예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앞에서 했죠, 그죠? 20도씨 1기압에서 에틸렌 글리콘을 증기압이 0.1mmHg라면 공기 중에 포화 농도는 그랬습니다. 그죠? 자, 포화 농도 ppm입니다. 대기압 1기압이 760mmHg죠. 그 중에 0.1이다라고 했죠. 그죠? 증기압이 760 중에 0.1만큼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mmHg는요, 약분되어 없어집니다. 그죠? ppm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의 6승한다 라고 했죠. 계산하면 131.58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도 역시나 파란색 별표합니다. 자, 0.05몰의 NaOH 용액 500ml를 준비하는데 NaOH는 몇 g이 필요한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1몰이라는 건요. 용액 1리터 속에 NaOH가 40g, 한 분자죠, 그죠? NA가 23, O가 16, H가 1. 그래서 한 분자가 들어있는 게 1몰입니다. 근데 현재는 0.05몰이죠. 몇 g이 필요한가 비례식 세워볼게요. 1몰일 때 40g 필요합니다. 0.05몰일 때는 Xg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례식을 이렇게 곱해볼게요. 1 곱하기 X는 40 곱하기 0.05입니다. X는 2g입니다. 그죠? 그래서 용액 1리터 속에 NaOH가 2g이 필요합니다. 그죠? 1리터 속에 2g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500ml다라고 했어요. 500ml는 0.5리터입니다. 500ml는 0.5리터하고 똑같죠. 1리터에 2g이니까 0.5리터 속에는요, 2 곱하기 0.5를 하면 1g이 필요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거 또 나왔다, 그죠? 자, 일단 상가문 문제니까요, 파란색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수은, 그죠? 의 노출 기준은 0.05mg/m 3승이고요. 증기압이 0.0018mmHg입니다. VHR을 계산하라. 그죠? 증기 위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5도씨 1기압이고 수은 원자량이 200.59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거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요. VHR은 해서 아까 제가 VHR이 뭐가 없다? 단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TLV 볼게요. TLV가 지금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0.05mg이고 밑에는 미터의 3승이에요. 단위가 없어지려면 mg하고 미터 3승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 중에서요. 자, mg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면 수은의 원자량이 200.59g 단위죠. 원자량의 단위는. 그죠?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mg이니까요. 여기 mg이 들어가야 단위 없어지겠죠. 자, 200.59g이니까요. 곱하기 10의 3승을 해야 mg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미터 3승이니까요. 여기 미터 3승이 들어가야 단위가 없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터 3승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25도씨 1기압이다. 그죠? 기체 1몰의 부피는 24.45리터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잖아요. 자, 그러면 24.45를 미터 3승으로 고쳐주려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미터 3승 없어지고 미리그램 값을 약분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요, 노출 기준 단위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대입해 준다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는 C다, 그죠? 자, 지금, 증기압이, 0.0018mmHg다 라고 했죠. 그 말은 760mmHg, 대기압 속에 0.0018mmHg만큼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뜻하죠. 자, 여기에서 mmHg는 단위가 약분되겠죠. 자,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88.61이고요. 단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넘어갑니다. 네, 16번 앞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반복하며 다시 풀어봅니다.
어느 작업장의 벤젠 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3, 4, 5, 5, 4 ppm이었다면 이 측정 값들의 기하 평균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하 평균 첫 번째 공식은요. 로그 GM은 해서 n분의,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분의 해서요. 로그 x1 플러스 로그 x2 해서 다 더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GM은 해서 값이 5개니까요. 측정치가 5개니까 5 루트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기 사용하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루트, 네모 그죠? 만약에 버튼 위에 있다면 Shift 먼저 누르시고, 그죠? 요거 누르시면 요 버튼 나옵니다. 여기다 5를 넣고 괄호 안의 값, 그죠?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시나 3과목에 또 나옵니다. 3과목 문제예요. 실기까지는 중요합니다. 과목 무관하게 또 이렇게 섞여서 출제되기 때문에요. 먼저 공부 한번 들어보시고 3과목 다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장에서 1000ppm의 사염화 에틸렌 분자량이 166이다 주어졌습니다. 공기 중에 함유되었다면 이 작업장 공기의 비중을 계산하라. 자, 표준기압 온도이며 공기 분자량은 29다 했는데요. 자, 사염화 에틸렌의 비중은 해서 보면요. 비중이라는 건 표준 물질의 분자량분의 대상 물질의 분자량. 비중은 표준 물질과 대상 물질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준 물질은 바로 공기가 됩니다. 공기의 분자량 29분의 그 다음에 사염화 에틸렌 분자량 166이죠. 하면 5.72. 그죠? 보통은 이게 주어지거든요. 비중이 주어지는데 현재는 비중까지 계산하는 문제라 요거는 파란색 별표. 3과목 넘어가도 요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작업장의 사염화 에틸렌이 1000ppm이 존재한다. 자, 1000ppm은 앞에서 했죠, 그죠? 1%하고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염화 에틸렌이 1%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공기 100% 중에 사염화탄소가 1% 있다면 나머지 공기는 99% 되겠죠. 더하면 100%입니다. 자, 이때 공기 비중은 1입니다. 사염화 에틸렌의 비중은 우리가 금방 계산했죠? 5.72가 됩니다. 이때 유효 비중은 했습니다. 그죠? 이 작업장의 공기 비중은 유효 비중이 됩니다. 1%는 0.01이죠. 곱하기 사염화탄소 비중 5.72 플러스 공기가 99%니까요. 0.99 곱하기 공기 비중 1 하시면 유효 비중 또는 이러한 작업장에서 공기 비중은 1.047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파란색 별표 시험 전엔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서 했지만 다시 또 공식 기억하면서 기하 평균 또 계산합니다. 어느 작업장의 N 핵산의 농도 측정하니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기하 평균은 하면은요. 자, 이 식도 암기해야 합니다. 실기 넘어가면 이렇게 계산하라고도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반복해서 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로그 GM은에서 n분의 로그 x1 플러스 로그 x2 다 더해도 됩니다. 또는 로그 GM은에서 n 루트 값을 곱해 주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요. 5 루트 하시면 되겠다, 그죠? 24.5 곱하기 해서 마지막에 23.9까지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23.15 ppm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또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NaOH 나트륨 원자량 23이다 주어졌고요. 10g입니다. 10리터 용액에 녹였다면 이 용액의 몰 농도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몰 농도라는 건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다라고 했는데요. 1몰이라는 건 용액 1리터 속에 NaOH가 한 분자 녹아있는 거다 그랬죠. 한 분자 40g이었잖아요. 그죠? NA가 23, O 산소는 16, H 수소 원자는 1g. 그래서 40g이에요. 자, 1리터 속에 40이 녹아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10리터다라고 했습니다. 10리터 속에는
예, 1리터 속에 1몰이 10리터 속에 10g이 녹아있기 때문에요. 지금 문제에서는 10리터 속에 10g이 녹아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1리터 속에 1g 녹아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럼 비례식 세워볼게요. 1몰일 때는 40g이에요. 지금 몇 몰인지는 몰라요. 몇 그램 녹아있죠? 1g이다. 이렇게 비례식 세웁니다. 양 가의 것끼리 곱은 안의 것 곱하고 똑같습니다. 1 곱하기 1은 40 곱하기 x입니다. 그죠? x는 하면 곱해졌는 40이 넘어가서 밑으로 갑니다. 자, 계산하면 0.025몰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됩니다. 자, 20번 또 앞에서 풀었습니다. 그죠? 누적 오차 공식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자, 유량 측정 시간 회수율 분석에 대한 오차가 주어졌는데요. 만약 유량에 대한 오차 10%를 5%로 개선했다면 개선 후의 누적 오차는 했습니다. 누적 오차는요, 각 값을 제곱해서 더해줬죠. 루트 안에, 그죠? 그래서 유량이 5다, 그죠? 5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 또 5네요,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1.14가 나오고요. 오차 단위 퍼센트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넘어갑니다. 앞에서도 나왔지요, 그죠? 핵산의 부분압이 150이다라는 건, 예, 대기압 760mmHg 중에 150mmHg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500ppm이 이제 노출 기준됩니다. 예, VHR, 증기 위험화 지수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역시나 VHR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값을 단위 정리해서 없애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TLV가 500ppm이니까요. ppm을 없애기 위하여 500, ppm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ppm 단위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분해 대기압 760mm Hg 분해 현재 부분압이 150mm Hg다. 그죠? 단위 없어지고, 예, 요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94.74가 되겠습니다. 자, 누적 오차 또 나왔습니다. 시료를 포집할 때요, 4% 오차가 또 포집된 시료를 분석할 때 3%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오차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때 누적 오차는 오차 두 개다, 그죠?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루트 값을 취하시면 됩니다. 답은 5% 되겠습니다. 또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순수한 물의 몰 농도는 얼마인가? 표준 상태의 기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몰 농도는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다라고 했는데요. 자, 물의 밀도입니다. 우리가 물의 밀도를 1g/ml다라고 합니다. 자, 1ml 속에 1g이 녹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리터 단위로 바꿀게요. 밀리리터가 리터 되는 건 곱하기 1000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1도 곱하기 1000배 해줘야죠. 똑같이 1000배를 하면 리터 속에는 1000g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물의 밀도는 1리터 속에, 예, 얼마다? 1000g이 들어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물의 몰 질량이 18g/몰이다라는 건 1몰 속에 용질이 18g 녹아있다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순수한 물의 몰 농도입니다. 자, 1몰은 18g인데요. 몇 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1000g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1몰일 때 18g, 몇 몰인지 모르고 1000g 들었다. 비례식 세우는 거죠. 이렇게 비례식 합니다. 18 곱하기 x는 1 곱하기 1000이죠. x는 18분의 1000 하면 55.56몰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됩니다. 2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기용제 작업장에서 측정한 톨루엔 농도가 주어졌습니다.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 값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기압 평균 앞에서 여러 번 풀었잖아요. 기압 평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제 몇 개 나오니까 혼돈되실 수 있는데 머릿속에 정리해 보세요. 기압 평균은 루트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0루트 이렇게 해도 되고 앞에 주어졌던 로그 GM 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65 곱하기에서요. 마지막 178까지 곱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기하 평균이죠. 산술 평균은 우리가 흔히 그냥 평균 내는 거예요. 10개죠. 10분에 주어진 값을 다 더해야죠. 그죠? 150 해서 마지막에 178까지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요. 산술 평균은 113.8이고 기하 평균은 100.3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하 평균 또 나왔습니다. 유기용제 취급 사업장의 메탄올 농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기하 평균 농도는 얼마인가 했다,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요. 5루트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100.2 곱하기 해서요. 마지막에 120.5까지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00.34 ppm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습니다. 통계 집단의 측정 값들에 대한 균일성, 정밀성의 정도를 표현한다. 이것만 봐도 안다, 그죠? 뭐였습니까? 변이 개수였습니다. 평균값에 대한 표준 편차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다. 그래서요, 공식이 밑에는 산술 평균분의 위에 표준 편차고 백분율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에서 변이 개수 단위는 %였습니다. 자, 답은 3번의 변이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넘어갔는데요.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죠? 했지만 다시 한번, 앞장에서 했던 내용이네요. 어떤 유해 작업장에 일산화탄소가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서 15ppm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 스탠다드 미터 삼승, 그죠? 다시 말하면, 표준 상태 미터 삼승 중에 일산화탄소는 몇 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값을 보면 ppm이 주어졌고요. 0도씨 1기압 주어졌고, 미터 삼승, 마이크로그램. 요 공식이 떠올라야겠다, 그죠?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 22.4리터니까요. 요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은 22.4분의 현재 ppm은 15ppm이다라고 했고요. 분자량 안 주어졌지만 CO, 그죠? 탄소는 얼마죠? 12. 산소는 16에서 28g이 분자량이 됩니다. 28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18.75mg per 미터 삼승입니다. 이 말은 1m 삼승 중에 18.75mg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그죠? 자, 미리그램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이고 마이크로그램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램이에요. 그러므로 마이크로그램은 뭐다? 10의 3승 미리그램이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요 주어진 18.75에다 곱하기 1000을 해야 마이크로그램이 됩니다. 18,750 마이크로그램이 요 단위 잘못 띄웠습니다. 요거 전부 다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마이크로그램 퍼, 스탠다드 미터 삼승, 요렇게 고치겠습니다. 자, 28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핵산 부분합은 120mmHg, OL이 500ppm일 때 VHR을 계산하라. 증기 위험화 지수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VHR은 단위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밑에는요, TLV 분의 C입니다. 500. ppm을 없애주려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ppm이니까 곱해서 ppm 없앴습니다. 자, 부분압이라는 건 대기압 760mmHg 중에 요 압력이 120만큼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라 그랬죠. 단위 없어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면 315.79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또 풀었던 거죠. 이제는 똑바로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유량 측정 시간 횟수율 분석에 대한 오차가 주어졌습니다. 누적 오차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적 오차는요, 주어진 값을 제곱해서 루트 안에 더하시면 됩니다. 8의 제곱, 4의 제곱에서요. 5의 제곱까지 계산하면 12.41이고 단위는 퍼센트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종로 해화동 전철역에서 측정한 오존 농도인데요. 기하 평균 계산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기하 평균을 로그 GM은 해서 n분의 해서 로그 x1 플러스 로그 x2 다 더해도 되고요. 또는 GM은 해서 n 루트였다, 그죠?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니까 9루트 하셔서 5.42 곱하기해서요, 마지막에 1.15 값까지 곱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65%,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네. 자,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31번. 측정 결과의 통계 처리를 위한 산포도 측정 방법에는 별량 상호 간 차이에 의하여 측정하는 방법과 평균값에 대한 별량의 편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중 별량 상호 간의 차이에 의하여 산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별량 상호 간의 차이로서 산포도를 측정합니다. 자, 요거를 평균차다라고 합니다. 평균차는 별량 상호 간 차이에 의하여 산포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값 상호 간 차이에 의해서 흩어져 있는 값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평균차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치 계산하라 나왔다. 그죠? 어느 자동차 공장의 프레스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측정치가 다음과 같다면 이 프레스반의 중앙치는 실기에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별표 2개 합니다. 중앙치를 계산할 때는요. 주어진 값을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나타냅니다. 76, 그 다음에 77, 그 다음에 79, 80, 81, 82, 그 다음에 84, 88. 그죠? 크기 순서대로 나타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값이 2개다. 그죠? 이렇게 중간값이 있다면 홀수일 때는 그거 값이 중간값이 돼요. 근데 지금은 짝수다 보니까 2개가 중간값이죠. 이때는 평균치가 중간값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2분의 80 플러스 80이라면 80.5가 중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예,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2장의 계산 문제가, 2장의 단원 예상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역시나 중복이 많습니다. 풀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중복도 풀어야지. 예, 예상 문제 풀면서 중요한 공식은 암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또 계산 문제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 개념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